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571페이지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함께 보십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571페이지에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서 주택건설 사업 등으로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리고 두 줄 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이들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2번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특광시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10만 미만인 것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곳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세대수 많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곳에는 기반 시설이 새로 설치될 필요가 있는데, 규모 큰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그 세대수가 꽤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규모 큰 사업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기반 시설에 설치에 대한 권한자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법상 규모 작고 사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를 허가라 하고, 그 허가권자는 특광 시군이었죠. 규모 작은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전기, 수도, 도로 등의 기반틀의 설치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관할 관청은 개발행 허가권자인 특광 시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규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달리 정해 놓은 것입니다. 3번,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국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주택공사 줄쳐 놓습니다. 우리는 공공으로서 국가, 지방자산제, 주택공사 뒤에는 지방공사를 받는데,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하는 경우에만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국방부 장관이 군인 아파트 건설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자유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대등관청인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SH공사는 지방공사라 합니다. 저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진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중앙행정청 산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앙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의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국장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연번은 330만만 추천하시고 나중에 천천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사업계획 승인 사항과 관련되어 변경 발생하게 되면 변경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저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다 외운다는 것은 좀 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축소, 단축이란 말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 그 정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표본 설계도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표본 설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조합은 포함된다, 빠진다. 주택조합 빠집니다.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 한 줄 밑에 국장에게 주택형별로 표본 설계도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설계도서를 반복하여 만들게 된다고 하면 많은 설계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을
자주 건설하는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는 표본 설계도서 작성하여 국장의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택 건설하게 되면 해산 인가받아 해산해버립니다. 계속 주택 만드는 자 아니죠. 그래서 만약 주택조합이 국장에게 승인받아 표본 설계 도서 작성하여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한다. 그런 취지로 하면 바로 틀립니다. 표본 설계 도서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록사업자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국장이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3번 분할 시행과 관련되어서는 용어 정의 적용 범위에서 함께 보셨습니다. 한 개 주택단지이지만 둘 이상 공구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하는 것을 공구별 분할 사업이라 하고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는 주택단지 규모는 600세대 이상 돼야 되고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경계폭은 6m 이상일 것, 착공시행과 사용공사 따로 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분할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양가로 2번 분할 시행 대상 주택단지 600세대 이상이라는 것 줄만 쳐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사업계획 승인 요건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에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는 자는 소유권 확보하여야 한다. 2번 예외 찾았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1번입니다.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은 가로 해놓습니다. 소유권 아니지만 사용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하는 경우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이들이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국민주택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주택 건설 사업이라면 사업 예정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수용할 수 있는 공공이라고 하면 미리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할 필요 없죠. 그리고 3번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 그래서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20% 이상의 땅을 말합니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매도 청구 대상 되었다고 하면 매도 청구는 명도 소송을 말하는데 소송 결과 사업체가 그 남의 땅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화와 관련되어서는 리모델링 허가와 관련되어 뒤에 나올 이야기이지만 주택단 전체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이상의 동의와 동별 50% 이상 동의 받은 경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75% 동의 받은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 정도 차시였죠. 그래서 허가 요건은 75%이고 리모델링과 관련된 조합 설립 요건은 3분의 2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공동택단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는 때는 3분의 2 주민 동의 받아야 되고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75%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75%는 허가 신청 요건이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대상, 지난 시간에 보셨고 절차, 승인권자와 승인 신청 요건으로서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국민주택 건설하는 경우로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권리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주택 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고 그 나머지 토지 잔여지라 하겠습니다. 저 잔여지를 매도 청구할 수 있다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면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한 때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 택조합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허가 요건을 충족한 결의를 받은 경우 반대하는 공동택 소유자에 대한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매도 청구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매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받은 이후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허가에 관한 결의 요건 충족하게 되면 매도 청구하여 그 소유권 확보함으로써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74페이지 4번 법 66조 2항에 따른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대조합 허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칙에 대한 것과 예를 각각 보시는데 만약 시험에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지방공사에 적용되는 것 아니죠.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80% 이상의 사용권이지만 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이다. 그것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때는 매도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인가 받은 주택 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를 받은 때 그 허가 받을 때 요건 충족한 경우는 매도 청구 가능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5번 매도 청구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쭉 기억해 둘 것은 민법상 일정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표시를 하게 되면 2개월 이내 답변하고 반응하도록 돼 있는데 공법에서는 3개월이라는 것만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하기 전에 사전 협의 기간으로 3개월 필요하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문제 풀 때 함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관계되어 1번 찾으셨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신청받았을 때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60일부터 여부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여부란 사업계획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여부 통보할 수 있다. 그 정도 함께 해주시고 한 장 넘기시면 2번 공사 착수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 속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한다. 보통 착수와 관련되어서는 2년 내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착이라는 말을 공부하셨는데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1착,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받을 때는 3착,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5착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에도 5년 내 공사 착수합니다.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주민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죠. 그때는 5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착수 기간 연장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정당 사유가 인정되는 때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옆에 심화에 나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신다면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3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가로 속에 주택 분양 보증된 사업은 제외한다. 주택 분양 보증 줄쳐 놓습니다. 1번입니다. 사업체가 5년 내 공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란 항상 임의 사항이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는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게 되면 사업체 규칙 사유로 취소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을 선분양 후 시공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있다면 사업체의 일방적인 규칙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되는 것은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 취소 사유로 정해 놓게 됩니다. 만약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은 건축주가 분양 시에 이익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주와만 이해관계인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취소가 존재하지만 주택법에서는 입주 예정자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체 규칙 사유로 무조건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임의적 취소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 묶어 놓습니다. 사업체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 디귿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여 공사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주택 분양이 보증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상 주택 공급은 선분양 후 시공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거나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대지 소유권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분양 후 시공에 따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에게 큰 피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분양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보증하는 곳이 신탁회사인데 가끔 우리 주변에 코아루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 것 보신 적 있다면 그 코아루가 신탁회사이거든요.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여 더 이상 공사하지 못했을 때 잔여 공사 완료하고 신탁업자가 주택 분양 보증한 경우라면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 분양 보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대지 소유권 상실하더라도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주택 분양 보증된 주택 건설 사업에 사업체가 부도 파산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 그런 취지문이라면 바로 틀립니다. 주택 분양 보증 받은 경우는 니은, 디귿 두 가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 아니다. 그 정도를 파악해 놓습니다. 사업체 변경 얘들은 나중에 문제 풀으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감리입니다. 여기 감리는 보통 15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여기 감리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감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와 관련되어서는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도 시험에 나오게 되면 잘 찍어주십시오. 잘 찍으시면 정답 잘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583페이지에는 사용검사 전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점검단,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요즘 선분양 후 시공하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하자가 발생하는 아파트가 꽤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용검사 절차 진행하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해당 아파트의 품질을 점검하고 괜찮으면 사용검사 받아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는
대책을 주택법에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용검사 전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하십니다. 585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585페이지 사용검사 찾았습니다. 여기 사용검사는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가 1번 함께 보십니다.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등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속에 국가 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없습니다.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용검사권자는 원칙 시군구청장이고 예외 국장인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용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주택마다 건축물대장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 관장하는 시군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사용검사권자는 국장이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사용검사 신청에 대한 예외 잘 안 나오더라고요. 바로 3번 사용검사 절차 찾았습니다.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15일 줄만 쳐놓습니다.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처리 기간이 7일인 반면 주택법상 사용검사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5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이쪽은 나중에 주택 공급과 관계된 파트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교재 순서에 따라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데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끝에 신설된 제도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2번 매도 청구 찾으셨죠? 매도 청구 찾았습니다. 주택 그리고 봉시설 소유자는 그래서 주택부터 소유자들까지 가려놓습니다.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이후 추천없습니다. 소유권을 회복한 자 가로속에 실소유자입니다.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은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데부터 사용검사 받은 데까지 공사가 진행되게 되고 그 공사 중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업체, 양 당사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는 주택건설 더 이상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해당 주택이 멸실될 때까지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게 되는 시군구청장과 해당 주택 소유자, 분양되는 단지 내 상가, 봉시설 소유자의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주택 그리고 봉시설의 소유자와 사용검사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실소유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사업체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에 여러 필재 땅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땅을 매도한 자 중에 무능력자에 해당되게 되면 특별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토지 매각과 관련된 법률 행위에 대해 사후 무효 주장할 수 있죠.
그러한 무효 주장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부터 사용서 받는 때까지 공사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주택건설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사업체는 더 이상 당사자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주택 복리소유의 소유자가 매도 청구와 관련된 당사자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소유자는 주택건설 예정지 땅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 회복한 자를 뭐란다? 실소유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소유자는 자기 땅에 대한 권리 회복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당연히 취득해야 되는데 이 땅이 주택단지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공동택단지의 집합생활이, 공동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를 통상 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매도 청구, 이 매도 청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명도 소송이죠. 명도 소송을 통해 실소유자가, 원래 소유자가 팔지 않기를 원하는데 팔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주택 소유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도 청구와 관계된 사항, 언제 발생하는 것이다?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주택 등의 소유자와 실소유자 사이의 문제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매도 청구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정하게 되는데 우리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사용수익 처분권, 처분권 제약하는 것이 매도 청구이죠. 그래서 이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엄격한 요건 충족한 때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그리고 4번 묶어놔야 됩니다. 우선 3번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 효력 미치며 대표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 선정할 수 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4번 매도 청구와 관련된 대상 규모입니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된다. 5% 미만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5번 4번, 5번을 묶어 놓으시고 4번, 5번 묶어 놓으시고 3번, 4번 묶는 거 아닙니다. 4번, 5번 묶어 놓습니다.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년 이내 송달돼야 된다. 2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비용.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한 비용 전부를 사업체에게 부상할 수 있다. 사업체가 하자 있는 주택을 분양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사업체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 매도 청구와 관련된 소송 진행하고자 한다면 실소유자가 회복한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 미만인 경우에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 회복했다고 하면 매도 청구 대상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이 얼마? 5% 미만입니다. 그리고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가 송달돼야 됩니다. 만약 2년 경과되게 되면 제척 기간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권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송달돼야 되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5% 미만일 것.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 따라 명도 소송이 진행되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자 전체 효력 발생하고 하자 있는 주택을 분양한 사업체에게 부상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재건 5년 사이에 양은 별로 안 되지만 2번에 걸쳐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서 올해도 나올만 하거든요.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7절
주택건설 촉진 대책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이쪽은 주택건설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